지금 이 영상 보시고도 매일 뜨거운 물에 목욕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70대 이후에는 목욕 습관 하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제가 지난달 상담했던 74세 김영자님, 평생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데 욕실에서 갑자기 주저앉으셨습니다.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다들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현장에서 어르신들 생활을 지켜본 노인복지 전문가 박진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바로 목욕 사고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매일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시는 분 계신가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느끼시나요? 식사 후 바로 씻는 게 습관이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김영자님처럼 갑자기 주저앉거나 욕실 바닥에 넘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목욕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안전한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씻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김영자님은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몸이 찝찝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고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때를 밀어야 하루가 끝난다고 믿으셨죠. 저도 처음엔 그 깔끔함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제는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갑자기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딸이 집에 있었고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정말 위험했습니다. 김영자님은 왜 쓰러지셨을까요? 나이가 들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목욕 습관들이 겹쳐서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찬 욕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식사 직후에 뜨거운 물에 담그고 탕에서 벌떡 일어나고 때를 세게 밀고 매일같이 전신을 씻는 습관. 이 5가지가 모두 겹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욕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생명을 위협하는 목욕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목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욕실이 춥기 전에 옷부터 벗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핵심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갑자기 찬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으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이 갑니다. 국내 노인 안전 연구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는 온도 변화에 혈압 반응이 2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몸이 적응하지만 70대 이후는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적응 속도가 느립니다. 74세 김영자님도 거실에서 바로 찬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으셨고 이때부터 위험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 전 최소 20분은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난방이 어렵다면 뜨거운 물로 욕실 공기부터 데우세요. 샤워기로 벽과 바닥에 뜨거운 물을 뿌려서 습기와 따뜻함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20분이 생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히터를 미리 켜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욕실 들어가기 전에 공기 온도 느껴보시나요? 만약 차갑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그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 후에는 피가 소화를 돕기 위해 배 쪽으로 집중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이 더해지면 피부 쪽으로도 피가 몰리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집니다. 해외 고령자 실신 사고 분석 연구에서도 식후 목욕이 주요 원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76세 박동수 님도 저녁 먹고 바로 씻다가 욕실에서 어지럼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벽을 잡고 버티셨지만 한 발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반드시 쉬었다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씻는 게 안전합니다. 급하게 씻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1시간 지키고 계신가요? 만약 지금까지 식사 직후에 씻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1시간 텀을 두세요. 세 번째는 탕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옵니다. 72세 최영우님은 이 순간 균형을 잃고 욕조 밖으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다쳐서 한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나올 때는 반드시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먼저 앉은 자세에서 손으로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난간을 잡고 일어나는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욕실에 손잡이가 없다면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몇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도 한 번에 벌떡 일어나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는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때를 벗겨내야 깨끗하다고 믿으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때라고 믿는 그것은 사실 피부 보호막입니다. 피지와 각질이 섞여서 만들어진 천연 보호층인데 이걸 억지로 벗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국내 고령자 피부 조사에서도 과도한 마찰이 염증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여기에 거친 때밀이 타월로 문지르면 상처가 생기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75세 이순덕님은 다리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피부과를 다녀도 소용없었는데 때를 미는 걸 멈추자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비누 거품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때가 안 나온다고 해서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도 거친 타월 쓰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부드러운 면 타월이나 손으로만 씻어보세요. 다섯 번째는 매일 전신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깨끗한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 기름은 줄어듭니다. 매일 씻을수록 보호막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심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78세 김태식님은 목욕 횟수를 줄인 것만으로 가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찝찝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니까 오히려 피부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신 목욕은 주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는 부분 세척만 해도 됩니다. 이 말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이게 70대 피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매일 씻는다고 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립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전신을 씻고 계신다면 횟수를 줄여보세요. 여기까지가 7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입니다. 찬 욕실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식후 1시간은 쉬고 탕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때를 억지로 밀지 말고 매일 전신을 씻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목욕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해서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추가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목욕은 짧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따뜻하다는 건 뜨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목 안쪽으로 물 온도를 확인했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면 딱 적당합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과한 겁니다. 70대 이후에는 온도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물에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물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섭씨 38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로 물 온도를 확인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이나 팔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79세 정미숙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없었는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다가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치료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목욕 시간은 10분 내외로 제한하세요. 오래 있을수록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위험이 커집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탈수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짧게 씻고 나오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탕에 담그고 싶으시다면 5분 이내로 하세요. 그 이상은 몸에 부담이 됩니다. 탕에 들어갈 때도 천천히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몸을 담그지 마시고 발부터 천천히 담그고 다리, 허리, 가슴 순서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보습을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살짝 남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세요. 그러면 수분이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보습제는 향이 강하지 않고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바셀린이나 세타필 같은 단순한 제품도 충분합니다. 비싼 제품을 조금씩 쓰는 것보다 저렴한 제품을 넉넉하게 바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팔다리, 등, 배 부분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욕실 문을 잠그지 않는 것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욕실에서 쓰러지거나 어지러우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을 열어두거나 최소한 잠그지는 마세요. 가족이 있다면 목욕 전에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물기가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73세 한영철 님도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욕실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샤워 의자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서서 씻으면 피곤하고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앉아서 씻으면 훨씬 안전하고 편합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의자 높이는 너무 낮지 않게 일어설 때 무릎에 부담이 없는 정도가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 최소 10분은 앉아서 숨을 고르세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욕하면 땀이 나면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욕실과 거실의 온도 차이를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욕실에서 나올 때 따뜻한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위험합니다. 가운이나 두꺼운 수건을 욕실 문 앞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목욕 시간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바로 씻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 먹고 최소 30분은 지나서 씻는 게 안전합니다. 주치의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목욕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목욕 습관이 70대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자주 씻는 것보다 안전하게 씻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매일 뜨겁게 씻어야 깨끗하다.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 식후 바로 씻어야 편하다. 오래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 이 모든 게 70대에게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미지근하게 씻는다. 부드럽게 손으로만 씻는다. 식후 1시간 뒤에 씻는다. 10분 이내로 짧게 씻는다. 이렇게만 바꿔도 목욕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고 욕실 바닥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피부 염증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지켜도 몸은 충분히 회복됩니다. 욕실을 따뜻하게 만들고 식후 1시간 뒤에 씻고 천천히 움직이고 부드럽게 씻고 횟수를 줄이는 것. 이 5가지만 지키면 안전한 목욕이 가능합니다. 김영자님도 지금은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려움도 줄고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안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자면 이겁니다. 오늘 목욕부터 욕실을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뜨거운 물로 벽과 바닥을 데우고 최소 20분 뒤에 들어가세요. 이것만으로도 목욕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수면을 망치는 밤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도 유지되고 낙상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위험한 수면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목욕하다가 어지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실천하고 계신 안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편하게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